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전한 어젯밤 국민의당 심야회의 상황입니다. 1시간 반 만에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 뒤 회의장 안에서는 다수 의원들의 박수로 통합 안 한다,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통합론자인 김한길 위원장은 토론이 끝나서 나왔다, 뜨거운 토론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회의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야권 연대가 없으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이러면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분의 특기는 뭘 어떻게 잘 되게 할 능력은 없는데 괴멸적으로 망하는 것을 직감하는 것만은 탁월합니다. 총선 생존과 안철수 대권 기반 마련, 이 가운데서 국민의당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안철수 대권 기반 확보를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총선 생존이 있어야 안철수 대권 기반 마련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한겨레 사설 세월호 특검 외면하며 국민생명 입에 올리나의 일부를 인용함으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그토록 주장해놓고 300명이 넘는 국민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이디도 소극적일 수 있는가?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테러보다 많은 희생자를 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테러 방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집요하게 방해하고 마침내 특검마저 무산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이라고 했는데 사후 약방문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인 세월호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국민 안전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커지면서 압수수색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하는 사태가 2년 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권 인사들이 텔레그램에 대거 가입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이인재, 진영, 권은희, 이자스민 의원 등 비박계 비주류 인사들도 대거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했는데요. 이번에는 친박계 실무자와 일부 당직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국정원에게 털릴까봐 염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의 보도입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은 4%포인트 하락한 38%,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상승한 23%, 국민의당은 9%였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정보를 수집한다며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테러 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3일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총선에서 야권 통합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세계일보에 실렸는데요. 양승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판을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야권이 수도권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뜻이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러니 여당과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사그라지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은 하여간 존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된 심야 결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중앙일보가 사정을 소개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은 안철수 공동대표의 서술에 국민의당 호남 지역 의원들이 힘을 보탠 결과라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게 되면 호남에서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한단 말이죠. 본선 같은 예선을 치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열흘 만에.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가중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선일보 창간 기념일입니다. 96년 됐는데요. 조선일보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유권자 1,0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은 새누리당 33.3, 더불어민주당 22.2, 국민의당 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9%였는데 총선 때 투표할 정당을 꼽아달라고 하니까 5%로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결국 국민의당이 통합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지금 통합 논의에 응했다가는 국민의당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곧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당에 뭐하러 지지합니까? 사실. 게다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로 들어가게 되면 반전의 기회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한 의원이 재미있는 말을 했네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장례식부터 치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결국 여야 1대1 대결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 반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다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야말로 처참하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3%대, 충청권에서도 6.5%대에 불과합니다. 한때 20대의 멘토였던 안철수 대표 이것만 청년들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2.6%로 최악인 상황입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은 23.8%로 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7.6%입니다. 조선일보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면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미래 가치는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반기문이라는 여권의 히든카드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듯도 보이고요. 전체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였지만은 서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반기문, 문재인 두 사람의 전체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반기문 21.8, 문재인 16.1이었습니다. 자, 1위와 2위가 이러한데요. 3위부터는 어떠하냐? 문재인 16.1이라고 말씀드렸죠. 3위 박원순 서울시장 7.1, 4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6.4, 그리고 5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6.3%였습니다.
놀라운 지점이 또 있습니다. 여당의 지지 기반인 50대와 영남 지역에서도 변화가 큰 편이었습니다. 50대 유권자, 지난 연말조사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5.2,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23.5 이렇게 선택됐는데요. 자, 이번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15.9%인 반면 김무성 대표는 14.4%에 그쳤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서의 각축이지만 여하간 박빙이 남아 1, 2위가 바뀐 것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도 그러합니다. 1, 2위가 지난 연말조사 당시 1위 김무성, 2위 문재인이었는데 이번엔 문재인 1위, 김무성 2위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 이렇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는데 거꾸로 돼가고 있는 양상이네요.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통합 제안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토요판 다음 주의 질문 코너인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합의 티읕자도 꺼낼 기미를 안 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하위평가 20% 컷오프에 걸린 탈당자, 즉 국민의당 입당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며 망신 줄 뜻을 밝혔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역구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공동대표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탈당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계속 주장한 것은 국민의당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세력이 쪼그라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힘이 쏠리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건 끝부분에 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당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친박근혜계의 최종 공천 전략은 일부 지역에서 비박근혜계 현역 의원과 경쟁력이 없는 진박 후보를 함께 공천해서 탈락시키고 제3의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진박 후보 날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쟁력이 있건 없건 하여간 비박근혜계 현역 의원 가운데 날려야 할 놈, 날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 진박 후보를 제물로 해서 물갈이 대상으로 꼽은 현역 의원을 반드시 교체하겠다는 물귀신 작전을 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말 한 의원이 수도권 친박 의원들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측근인 이종훈 의원 그리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 예비 후보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친박 실세라고 하는데 말이죠. 유승민 플러스 친유승민을 사실상 공천 학살 표적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청와대 관계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친박 실세는 지난달 또 다른 자리에서 유승민 의원이 살아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에 대해서 곧잘 쓴소리를 하는 동아일보 최영훈 수석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망사 인사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네요. 망사. 망할 망자의 일사자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에게 관광대책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김상률 수석이 관광분야 기관장을 불렀다. 동석했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 사람 주목하셔야 합니다. 김종 문체부 차관은 다짜고짜 군기부터 잡았다. 모인 기관장들은 대여섯에서 10살 넘게 나이가 많다.
거기 보고서는 안 믿는다는 막말까지 한 김차관. 그 김차관이 내놓은 대책은 맹탕이고 재탕이 많았다. 김차관이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운운하는 바람에 김상률 수석이 회의할 필요도 없겠다면서 혀를 찼다. 김차관이 큰 소리를 치는 건 20년 가깝게 대통령을 보조한 문고리 권력을 등에 업는 정도다. 체육계에서는 이제만 김종의 위험한 커넥션을 우려하는 말이 쏟아진다. 이제만 김종과 같은 한양대 출신이 6명이나 국민생활체육회 간부로 임명된 것도 도가 지나치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하게 된다. 이를 반대한 수영연맹 회장은 검찰에게 탈탈 털리고 있다. 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최영훈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은 국정을 망치는 돌격 참모를 방치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b.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한국 미국 정부가 공동실무단 첫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한때 삐걱거린 사드 배치 문제가 일단 본 궤도에 다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반발이 거센데요. UN 대북 제재 결의는 통과됐지만 대북 제재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여전히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담당하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중국의 반발이 거센 사드 배치를 끝까지 밀어붙일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가능성만을 염려했던 중국의 예상 밖 초강수, 즉 대중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펼칠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기로 결의했지요. 이 결의를 채택한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둘러싼 다자 논의틀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런 다음에 평화협정을 논의하든 말든 하자 이랬거든요. 이게 기존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평화협정 주장에 맞장구 치는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평화협정, 이게 맥락이 뭐냐?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은 인정받으려 한다. 대신 앞으로 핵실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를 전제로 해서 평화협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임기 말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오바마는 세계 평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쿠바와의 관계에서도 실적을 낸 오바마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의욕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한국만 고립되는 거죠. 그간의 강경정책 일변도를 펼쳤던 한국, 심각하게 동북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실주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경남 의령경찰서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 전화에 민원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화는 모두 이 경찰서 소속의 30살 여성인 한 경장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12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과 유관한 인물입니다.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살던 여중생을 밀양으로 불러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 사건에서 여성인 경장은 직접 연루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고3이었던 이 여성은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다만 이 여성 경장은 가해자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방명록에 피해자들 X도 못생겼다 더군 고생했다 아무튼 이런 글을 남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게 8년 후 신상이 털려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드라마 시그널 또 영화 한공주가 방영 또는 개봉되면서 그때부터 성남 민심이 이 여성 경장이 근무하고 있는 의령경찰서 전화기를 불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 경장은 최근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 충암고에서 지난해 급식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교사. 이분을 최근 1학기 입학식 직후에 담임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 교사의 담임 배제를 지시한 사람은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쫓겨났는데 어떻게 교원 인사에 개입합니까?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충암고는 지난해 교감이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게 밥 먹지 말라 이렇게 막말을 한 데 이어서 교육청 감사에서 교장 등이 급식비를 빼돌린 급식비리까지 적발돼서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면 정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겠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새누리당은 야당일 때 비밀이 생명인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내부 고발자면은 보호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마음에 새길 만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성 차별은 광범위하지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발언에서부터 채용, 임금, 직종, 승진 같은 고용상의 차별, 성적 대상화와 성역할 고정 등 여러 가지 층위와 강도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일보 기자가 2030 여성들한테 물어봤는데 일상 속에서 어떤 차별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그 증언을 접해보시죠. 월급이 정말 안 된다. 아무리 남자가 군대를 다녀온다고 해도 남자에게는 30살까지는 괜찮아 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여성들에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흔히들 말한다. 남자들은 윗사람들과 술, 담배 등으로 다져진 친분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 그래놓고 여자들이 일 다 끝내고 가려고 하면 그걸 욕한다. 여자들을 배려한답시고 도리어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끼리 족구대회 같은 걸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여자들은 그냥 쉬라고 한다. 회식할 때도 여자 사원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파스타 식사권을 나눠주는 식이다. 인디언 보호구역도 아니고 이건 배제다. 남자들은 근무 시간 중에 담배 피러 가는 걸 땡땡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여자들이 커피 사오는 것을 땡땡이 친다고 한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담배 피러 가서 다 일 얘기만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도 나가서 일 얘기한다. 남성이 많은 술자리에 가면 여자들이 있으니까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할 때도 있다. 기분 나쁘다. 마지막 이겁니다. 핑크택스에 분노한다. 똑같은 면도기인데 왜 여자 면도기가 더 비싼가?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올해 초 주택시장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가 늘어나는 계절인데 주택시장이 잠잠한 겁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이 새해 들어서 더욱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은행과 증권가에서도 큰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초부터 차이나 쇼크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인데 비단 차이나 쇼크뿐일까요? 네, 다가올 앞날 불확실하다. 이런 우려가 담겨 있는 둔화는 아닐까요?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지난 2일 새 경영체제 출범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주가가 급등했던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두산그룹 4세 경영 소식이 공식 보도되기도 전에 주식회사 두산 등의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했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서 심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사둔 거 아니냐. 폭등할 것에 대비해서. 이에 대해서 두산그룹 측은 공식 발표 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부문 매각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재력가와 여성 연예인의 원정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복역했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이번에도 중개 역할을 맡았는데 적발된 연예인 중에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합니다. 그 유명 연예인은 29살 여성인데 이름이 들추어진다면 뉴스의 파장이 더 커지겠죠. 정권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까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사설 대 사설입니다. 서울경제와 한겨레의 사드 도입과 관련한 극명한 의견 차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서울경제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이를 억제할 우리 안보 전력의 비대칭과 공백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칭이란 말,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보 전력이 북한의 전력과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맞는다. 우리가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게 바로 비대칭이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드 반대론자들에게는 북한이 핵을 실제적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어떤 실효적인 억제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주권 문제임에도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를 보내서 공공연히 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중국 또한 북핵에 대해서 한국민이 수긍할 만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볼까요? 사드는 대북 견제 무기를 넘어서 미국의 군사 패권 강화를 뒷받침할 동아시아 미사일 디펜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방한한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가 사드는 미국의 눈이라면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한 것도 중국의 경계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만약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맞서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테러 또 전쟁을 유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겨레 토요판 다음 주의 질문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한겨레 이유주현 정치 에디터석 정치팀장은 김종인표 야권 통합론은 국민의당이 얼마나 허약한 처지인지를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간과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정치에는 박지만 대중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정치에 탁월한 것과 대중의 마음을 읽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정치 공학만으로는 유권자를 정서적으로 끌어모을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종인 대표의 구상은 힘의 단일화일 텐데 이런 식의 통합 논의는 문재인 안철수로 갈린 지지자들의 정서적 결합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고 싶네요.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 전원에게 건강보조식품인 황진단액을 보내서 의원들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그는 정작 이해했을까? 사람들이 왜 그리 필리버스터에 열광했는지, 또 갑작스런 토론 중단 결정에 왜 그리 배신감을 느꼈는지. 네, 조간 브리핑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